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장현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광현 운용역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이제 주춤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늘 축구 보셨어요? 오늘 축구 했나요? 네, 오늘 아까 제가 하는데 저도 다 보지는 못하고 결과만 봤는데 한 2대 0으로 시원스럽게 이긴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예, 이 주가도 좀 그렇게 시원스럽게 좀 전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근데 오늘 시장이 조금 이제 주춤거린 것 같습니다. 운영형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게 일단은 코스피 쪽을 좀 보면 약간 좀 답답한 마음도 들고 네. 그래서 코스피 시장도 좀 잘 가고 그래야 이제 그쪽에 또 참여하신 시청자분들도 또 좋은 성과를 얻으실 텐데 뭐 최근에는 워낙 그쪽이 좀 어렵고 뭐 그런 상황이다. 반면에 뭐 코스닥 쪽은 지금 뭐 거의 뭐 5년 만에 뭐 신고가 행진으로 좀 가고 네. 있는데 그게 또 뭐 중소형주 쪽이 뭐 1월 효과다 해가지고 뭐 간다 이런 뭐 분석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뭐 너무 단기간에 그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 흐름입니다. 좀 더 강하고 조금 더 갈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도 이제 잘 좀 찾아가셔서 좀 좋은 성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사실 유럽에서 돈을 푼다고 그랬는데 아직 유럽에서 한국으로 돈이 도착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한 3월 달부터 그러니까요. 이제 되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유럽에서 돈을 푼다 그러면 달러 강세가 좀 완화돼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을 확실하게 건드리는 그런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외인들도 화끈하게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래서 약간의 그 시차 같은 경우는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인들 언제 카운트다운 돼서 들어오나 뭐 이런 정도 상황을 좀 보면 어느 정도 실타래가 풀리고 윤곽이 좀 잡히지 않겠나 좀 그렇게 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주제가 나왔죠. 네, 맞수 혈전 새 주제 이번 주 주제 한번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네, 라운드 1 대형주 실현 언제까지 계속될까? 자, 의미 있는 질문이죠. 사실 뭐 중소형주가 계속 랠리를 하는 듯 싶다가 대형주가 좀 치고 올라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스 건이 또 발목을 또 잡아서 조금은 우리가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시원스러운 답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시를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먼저 지금의 현상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대형주 흐름은 어떤가? 최근의 대형주 흐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중소형주 워낙 투자 잘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형님은. 근데 대형주 흐름은 어떻게 좀 보시고 계세요? 한번. 그래서 일단은 네. 결론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수급적으로도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뭐 개인들도 그렇고 해서 거의 매매 3주체라고 하는 이 매매 주체들이 이쪽 거래소 쪽을 많이 좀 떠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좀 많이 오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지난주인가요?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차, 뭐 대림 산업 등의 이제 실적이 발표했는데 뭐 거의 어닝 쇼크 수준으로 이제 발표됐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지금 대형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LG 화학도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만 역시 기대치에 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뭐 대형주가 아무리 뭐 수급마저도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제가 좀 보다 보니까요, 그 기사를 하나 제가 본 게 있어요. 신문에서 뉴스 기사를 하나 좀 봤는데, 그게 이제 최근 대형주의 지금 현재 흐름을 좀 나타내 주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서요, 그림 1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주의 실현에 대한 그런 기사가 좀 떴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나와 있죠. 대형주의 실현. 10대 그룹 중에서 7개 그룹이 올해 시총이 줄었다고 그래요. 자, 이거 뭐
대형 그룹인데 대그룹마저 이렇게 시총이 쭉 줄어든 그런 패턴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현대중공업이 한 7.2%로 감소폭이 제일 크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LG나 SK, 포스코는 그중에 군계 일학으로 조금은 증가했던 그런 측면이 나타나서 조금은 이제 다행이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 그런 기사가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형주의 흐름을 좀 대변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자 그러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가 그거 그림 2를 통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SK나 LG나 또 그 포스코 아마 LG 쪽은 LG그룹이 그 G2 시리즈 있죠. 네, 그 건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살아났죠. G2, G3 때문에. 그래서 그 건 때문에 좀 사는 것 같고요. SK는 좀 견조한 맛이 좀 있었고 포스코도 좀 안정적인 맛이 있어서 시총이 연초 이후에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보시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줄었죠. 롯데그룹 쇼핑주들이 많으니까 많이 처졌고 GS 역시 뭐 유가 때문에 많이 처졌고요. 한진, 한화, 현대차, 삼성 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감소를 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형주의 흐름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차트상으로는 어떤 모습을 나타냈나 이걸 한번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예, 나오죠? 근데 차트상으로 우리가 그래도 좀 안의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그 쌍바닥, 쓰리바닥을 좀 찍었죠. 예, 그래서 좀 많이 예전보다는 안정이 좀 돼줬다. 네, 그래서 좀 하방 경직성은 확보가 되고 저점도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저점도 약간 높아지고 다만 지금 현재는 고점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박스권 하의 흐름이 아직 전개되고 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좀 아쉽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형주가 그랬다면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를 한번 제가 한 표를 갖고 와봤어요. 그랬더니 가운데 그 빨간 게 이제 대형주예요. 자, 아까 우리가 본 바처럼 이제 쌍바닥 패턴이 나왔고 오른쪽 바닥이 약간 높은 그런 흐름은 나타났습니다. 근데 파란 게 이제 중형주예요. 그리고 초록색이 소형주입니다. 자, 이 중형주나 소형주는 사실 중형주는 약간 흔들리는 맛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 상승해 왔다는 거죠. 그만큼 아직까지는 대형주가 화끈한 맛은 좀 부족한 좀 안정은 됐지만 그런 면이 좀 현재 좀 차이가 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그 운영령님 흐름은 좀 쭉 진단은 해봤지만은 뭐 여기서는 뭐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현상을 우리가 일단 보는 쪽으로 첫 번째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살펴볼 부분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과연 그렇다면 대형주가 부진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되게 문제를 해결할 때 원인 파악을 해야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코너로 저희가 대형주가 부진한 이유 요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 한번 설명을 좀 예. 해주시죠, 운영령님. 일단 뭐 네. 대형주가 최근에 아주 좀 부진하고 있는데 또 몇몇 종목은 이제 바닥을 좀 탈출하는 좀 시그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대형주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본다고 하면은 중국이라든지 뭐 유럽 경기 둔화 얘기가 뭐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뭐 미국의 뭐 금리 인상 우려 쪽 아니면 일본의 뭐 양적 완화 지속 이런 상황, 그다음에 뭐 불리한 뭐 환율 흐름 이런 대내외적인 좀 경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용하면서 지금 실적 부진이 계속해서 좀 불리하게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 같은 경우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어닝 쇼크라든지 아니면 뭐 부정적인 이슈에 노출될 수 있는 아주 마치 개별주가 급락하듯이 뭐 경우에 따라서 뭐 하한가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뭐 그런 것이 이제 아마 2015년에도 당분간은 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크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원인이 뭐냐 하면 이제
대형주의 이제 실적 회복 가시성이 아직은 불투명하다. 이런 것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우리 뭐 최대 수출국인 이제 중국이 지난번에 뭐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측면보다는 이제 막 경기 후퇴를 뭐 저지한다. 아니면 경기 부양적 성격 뭐 그렇게 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국가 중에서는 가장 지금 현재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또 금리 인상이라는 또 유동성 축소 쪽, 뭐 긴축 정책 이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뭐 주력 수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주요 제조업 쪽이죠. 제조업 쪽의 경쟁력이 지금 많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 쪽에 치이기도 하고요, 일본 쪽에 치이기도 하고, 미국 쪽에도 치이면서 뭐 여기저기에서 많이 치이면서 성과 자체가 많이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올해도 이제 작년에도 우리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는데 올해도 뭐 금리 인하 뭐 한다 안 한다 뭐 아직은 확실한 뭐 그런 결론이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런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또 정부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이 대형주 쪽보다는 이제 중소형 쪽으로 상대적인 매력이 더 크다. 왜냐하면은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이제 인하되고 시중의 자금이 증시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지금 수익률에서 많은 부침을 겪고 있는 대형주보다는 수익률 기대치가 높은 중소형 쪽으로 간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형주는 약간 좀 부진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실적 회복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주로 실적 회복이 안 된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네요. 예, 저는 대형주 부진 이유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역시 첫 번째로 이익의 부진입니다. 예, 그래서 운영령님 그 의견하고 뭐 역시 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이익이 부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이 양호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그 두 가지의 요인으로 이제 저도 큰 그림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먼저 기업의 이익, 대형주의 이익이 부진하다는 그런 측면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제 코스닥에는 벤처기업도 많고, PSR이 상당히 높은, 그렇죠? 주가 매출 비율이 상당히 높은, 뭐, 예를 든다면은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가 되게 20배가 넘어갑니다. 20배가 넘어가고, 뭐,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고요. 인바디가 있죠, 인바디. 이런 쪽도 이제 상당히 PSR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시세를 결국 내고 메이저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역시 이익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메이저들이 건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쪽은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데 지금 이익이 부진한 게 대형주의 현실입니다. 사실 환율, 유가, 뭐 기타 다른 총체적인 요인들이 전부 그것이 작용이 돼서 현재 작용이 돼서 지금 현재 대형주의 이익이 부진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뭐 중국 바람이 지금 현재 워낙 세서 중국의 알리바바, 예, 이런 쪽에서 돈으로 사실 세계 모든 기업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 없는 대신에 돈으로 지금 현재 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무형의 그 대형주 부진의 악재가 이제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를 든다면 이제 상해 후강통, 상해하고 홍콩 지수의 그 후강통으로 인해서 결국 그쪽으로 블랙홀이 되면서 그런 부분의 수급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익이 부진하기 때문에 대형주 쪽은 안 건드리고 있다. 예, 외인들이 그걸 잘 알거든요. 예,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마이너스 요소, 대형주가 부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뭐 결과물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양호하지 못하게 전개가 된 거죠. 결과물이긴 하지만. 자, 거래소 수급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네, 거래소 수급 보니까 자, 지금 보세요. 초록색이 기관이고요. 빨간색 외인이고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결국 최근 몇 개월 동안을 좀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파란 거, 빨간 거 전부 우하향이죠. 그러니까 기관 외인이 이렇게 수급적으로 파는 상황에서는
대형주 주가 지수가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도 심지어 개인도 그렇게 계속 연속해서 순매수하는 건 아니죠. 잠깐 사다가 약간 파는 쪽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수급을 살펴보면은 기관 초록색 기관이 그래도 사주잖아요. 외인 빨간 게 조금은 이제 판다 하더라도 개인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의 수급하고 거래소의 수급은 외인이나 기관이라는 주요 메이저에서 결국 이제 방향성을 틀리게 지금 현재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요인 때문에 현재 대형주가 부진하다. 결국 첫 번째 말씀드린 이익의 부진 때문에 두 번째 말씀드린 수급, 결과적으로 수급이 이런 식으로 비양호하게 된 거죠. 네. 좀 그 두 가지 요인이 현재 대형주의 부진 이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운영령님하고 저하고 이견은 별로 없죠. 거의 없죠? 예. 네. 이견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운영령님도 이익이 부진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건이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고,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로 우리가 뭐, 이렇게 토론을 하고 싸울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의견이 좀 엇갈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형주가 그러면 지금 시련을 계속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예요. 기간적인 문제하고 그 기간이 같을 수도 없겠지만 다르더라도 이유가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운영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최소 2분기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가 2분기 초냐 2분기 말이냐 이것이 차이점인데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지금 흐름 자체로는 계속해서 상승세 코스닥 특히 코스닥 쪽에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 코스피 쪽은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대형주 쪽이 좀 부진한 모습 특히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실적 부진하지 그다음에 외국이라든지 기관 쪽에 이제 수급도 또 따라주지 않고 하니까 이거 뭐 올라갈 사실 올라갈 수 있는 뭐 원동력이 지금 사실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지금 코스피 쪽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많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이 최근에 1월 들어서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뭐 1등 공시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 기관의 강한 매수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어도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서서히 대형주 이제 실적이 이제 서서히 좀 발표되고 있는데 이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이제 2월 달까지인데 2월까지는 코스닥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일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코스닥 쪽이 그 신고가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신고가가 한번 기록이 된다고 하면 이거 쉽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연초에 대해서 이제 정책 기대감 쪽이 작용하면서 특히 그 대형주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에 강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특히 1월 효과, 뭐 중소형 효과 이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는 지금 현재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뭐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뭐 현재 1분기에 실적이 이제 2, 4분기에 이제 발표될 텐데 지금 1, 4분기 실적도 사실 뭐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사실 대형주 쪽의 업황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국내적인 여러 여건 자체가 우리 뭐 수출 제조업 쪽 그쪽 업종 종목하고는 많이 지금 동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코스닥 쪽의 그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은 당분간 이쪽 그 대형주 쪽 코스피 쪽 흐름은 좀 약세를 변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대형주의 시련이, 이제 질문이 대형주의 시련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이제, 현재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간으로 볼 때는 3월 전까지는
대형주가 그렇게 크게 치고 나가는 맛은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월 상해 A 지수가 이제 MSCI에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은요, 대형주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은 저는 3월부터 6월 사이가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일단 저는 답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뭐 대형주가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어려움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아까 요 전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환율이나 유가죠. 환율이나 유가, 엔저에 휘둘리고, 그리고 요즘은 또 원 유로로 볼 때는 사실 그 측면에서 우리가 유로화에 휘둘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국에서 지금 현재 뭐 서로 돈 풀려고 난리거든요. 환율 게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형주의 실현을 주는 그런 요소가 안 될 수 없다는 거죠. 안 될 수 없다. 이런 측면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 파바박 치고 나오는 맛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류를 소비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외에서 역시 주문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중후장대형 산업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 설비 투자를 생각을 지금 현재는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가서는 저유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형주 실현이 왜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유는요. 결국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고성장 시기가 아니거든요. 저성장 시기다. 저성장 시기에는 고성장 종목이 올라가는 거예요. 고퍼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대형주가 기조적으로 가려면 이익 베이스가 확실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서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그림 7번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형주가 막연하게 중소형주 대비해서 많이 내렸다. 그림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가 치고 올라간다. 중소형주하고의 괴리를 좁힌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대형주의 이익이 치고 올라올지 여부가 아직 확인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현재는 좀 부담이 간다고 봐요. 혹자들은 지금 중소형주 대비해서 대형주가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올 것이다. 키 맞추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실적의 증가가 없이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건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면은요. 그림 8번을 보면은 고포주 같은 경우가 역시 최근에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던 그런 측면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림이. 여기서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논리를 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형주가 실현을 받고 있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번, 시기를 한번 봅니다. 3번. 그래서 제가 3월 전까지는 외인의 수급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유럽에서 돈이 배달이 이머징 시장으로 되기 전까지는 시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기대감만으로 위험 자산이 뭐 올라갈 선호 현상이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들어와서 좀 올려가다가 이제 6월 달쯤 되면 뭐 사실 상해 A 지수의 그 MSCI 지수 편입이라든가 또는 뭐 미국 금리 인상 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누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싶기 때문에 대개 한 3월에서 6월까지가 대형주가 좀 뜰 수는 있지만 그 외의 기간은 좀 시련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아직까지는 그래서 대형주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바로 튀어 올라가지는 못하고 본격적으로 좀 시세를 내려면 3월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운영령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운영령님 말씀은 이제 대형주, 중소형주 이렇게 구분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볼 때 중소형주 쪽으로 괜찮다고 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대형주 쪽으로 가려면 대형주 쪽에는 말씀을 좀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상대적 뭐 중소형주 반대가 대형주 개념이니까 네. 해서 대형주 쪽은 저는 뭐 3월 뭐 소장님은 3월 달부터 이제 어느 정도 네네. 좀 좋은 모습 한번 반등의 모습을 한번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최소한 4월은 지나야 된다. 최소한. 네. 4월은 지나야 되고 조금 늦으면은 한 5월, 6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사실 대형주라든지 이쪽은 실적으로 사실 가는 거 아닙니까? 모멘텀이 그렇죠. 실적이 이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인데 그쪽이 이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보면 저보다 조금은 더 늦게 보고 계십니다. 네. 5월경부터 네. 좀 날 것이다. 저는 이제 3월 정도 유럽 자금이 이제 이머징 시장으로 좀 배달되면 그때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 점이 저하고 운영님하고 차이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현상 파악과 이유도 알고 되게 시기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했기 때문에 투자 전략은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대형주 투자 전략, 중소형주보다도 이제 대형주 투자 전략인데요. 뭐 기타 다른 부분 말씀을 주셔도 좋겠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도 조금 이제 비쳤습니다만 이제 대형주는 지금 현재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이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진정하기를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뭐 그 시기가 뭐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고 한 4월, 5월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기가 좀 힘들고 뭐 대기업 쪽에서 이제 이익 개선이 지금 현재 뭐 불확실성, 그다음에 뭐 경기 민감 제조업이 또 여러 가지 경쟁력의 저하, 금리 인하라든지 이제 정부 정책에 따른 오히려 중소형주 쪽의 상대적인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 2014년부터 새롭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뉴 비즈니스죠. 뉴 비즈니스에 따른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이제 발빠른 적응을 하면서 이제 대형주보다는 약간 이제 중소형주의 흐름이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제 바이오 쪽, 뭐 제약주, 뭐 의료기기 쪽은 이쪽 헬스케어 관련주는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빠른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치료라든지 이제 예방의학의 좀 중요성이 계속해서 좀 대두되고 있고요. 또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 이런 측면에서 그쪽 특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업황이 좋은 뭐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쪽 이쪽 뭐 부품업체, 장비업체 이쪽에 특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 성장의 지속에 따른 뭐 그다음에 요커의 방안이 뭐 계속해서 증가되고 작년에도 상당히 요커가 이제 방안이 급증하면서 중국 소비 섹터라고 불리는 그쪽 뭐 화장품 쪽 아니면 또 게임 쪽 그다음에 뭐 숙박 이쪽 관련된 면세점 이쪽이면 상당히 급등했는데 올해도 그쪽에 특히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새로운 이제 뉴 비즈니스라고 하는 온라인 쪽, 특히 이제 모바일 산업으로의 새로운 이제 빠른 진입되면서 각종의 이제 SNS 플랫폼이라든지 뭐 IoT 이쪽 사물 인터넷이죠. 그다음에 게임 쪽, 엔터테인먼트 이쪽에 이런 콘텐츠 관련 업체가 특히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좀 대형주는 약간 좀 소극적으로 좀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어떤 구체적인 업종이나 종목보다는 그냥 총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만 저는 요 질문에는 대답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되게 볼 때는 아까 말씀하고 이제 상통이 되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결국 이제 돈이 좀 들어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면 외인 동향이 찍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찍히고 뭐 선물 동향 뭐 요즘 뭐 선물도 가끔 이제 들어오긴 하지만 실제로 현물 매수는 우리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확인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정도에서 6월 정도가 좋지 않겠는가.
3월에서 5월 달 가고 5월 달 이후에는 조금은 그 일찍 수그러들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때 되면 또 뭐 상해 A 지수 MSCI 편입 얘기 나올 거고요. 또 미국 금리 인상권에 대한 막연한 또 불안감이 사실 그 금리 인상 해봐야 잠깐 충격받고 마는데 항상 그 이전이 항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선강통이라고 있죠. 후강통 아니라 이제 선강통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이제 코스닥 쪽으로 이제 자본시장을 개방한다는 얘기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후강통보다도 인기가 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도 오면은 지금도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그 대한민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중국 증시 좀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사실 조금 계셔요. 예, 중국 증시가 워낙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와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요 전에 수익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국내 자금이 그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건도 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들도 좀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3 내지 6월 정도가 투자 호기로 판단이 되고 외인 기관 수급 개선 여부는 그러니까 그거 확실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거래소에서 확실히 잡히고 연속성 있는 매수가 들어오는가를 우리가 체킹을 좀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형주의 실적 전환되는 걸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제가 사후라고 여기서 단서를 달았냐면 실적이 이미 증가한 다음에는 투자가 늦죠. 주가는 미리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확인해 가면서 연속성을 우리가 체킹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저는 이제 총론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전략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운영령님은 다른 중소형주의 그 실전 전략, 업종 이런 건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서로 차이가 졌는데 아까 그 중소형 업종 중에 어떤 업종인지 한 번만 더 좀 많이 강조를 좀 해 주시죠. 뭐 요즘 그 뭡니까? 데스매치에서 성적이 뭐 워낙 좋으시니까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아마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령님이 생각하셨던 업종이나 종목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죠. 일단은 지금 현재 대형주 쪽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 개별주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전진하는 것이고요. 관심 가질 만한 쪽은 이제 바이오라든지 의료기기 쪽,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 이쪽이 뭐 빠른 고령화라든지 이런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쪽에 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업황이 좋은 반도체 쪽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관련한 장비 쪽, 부품업체 이쪽에 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시장에 핫한 이슈가 됐던 이제 중국 소비 성장 지속과 관련된 섹터들, 또 요커 방한 증가세와 관련된 이 섹터 그쪽, 그다음에 온라인이라든지 이제 특히 이제 모바일 이제 시대로에 이제 빠른 진입했기 때문에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쪽, 뭐 엔터테인먼트 쪽에 이제 디지털 콘텐츠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일단 가지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쪽에 지금 최근에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많이 좀 상승한 종목이 있습니다. 1차 상승 내지 2차 상승 이미 이 상승이 일어난 종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이제 그냥 막연하게 쫓아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요. 그 종목의 재차 밑으로 강하게 또 조정받고 눌림 조정받을 때 그때 좀 접근하시는 것이 올바른 투자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근데 뭐 사실 뭐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뭐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 뭐 이렇게 하면 종류가 사실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좀 어렵기는 한데 이런 업종의 종목들을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결국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여하튼 뭐 인바디, 뭐 메디톡스, 뭐 셀바이오텍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어떻게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예, 거고. 그런 걸 네. 이미 올라간 종목은 이제 한 차례 조정이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네. 그때 조정받고 이제 갈 때 2차 상승을 대비해서 이제 매수해야 돼. 특히 이제 그 시청자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종목은 접근하지 마라.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상승 추세 종목 중에서 조정받고 내려올 때 그때가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맞수 혈전, 배틀이죠. 예. 맞수 배틀 주로 이제 쭉 이제 해봤는데 강론에서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은 대부분 일치하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 그 살아나는 시기에서 전체적으로 약간의 1, 2개월 정도의 시차 그 정도는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1부 맞수 혈전 마치고요. 자 2부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